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밝아서 참 좋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아기도 건강하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그러면은 온 세상 만사가 다 평화로워지죠. 그래서 이 생태 부모 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건강과 행복과 평화입니다. 그럼 건강은 여러분들 이제 부모니까 부모가 본인이 건강해야 되죠. 그죠? 부모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92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 얘기하면 참 가슴이 찡하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어린 아기들 때문에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라는 게 참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이 세상에 부모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이 부는 하늘, 아버지거든요.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그게 천,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대지의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진짜 부모는 천지 부모예요. 천지는 자연이잖아요. 그죠? 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이게 이 천지 자연하고 엄마 아버지하고가 합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저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은 것도 여러분들 아기의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의 힘만으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천지인 자연의 힘을 빌어서 낳았어요.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라. 사람과 하늘과 땅이 하나라. 그래서 이제 최고로 깨달은 사람은 천지인이에요. 천, 지, 인, 지구인. 천지가 자연이잖아요. 자연인. 그게 가장 깨달은 사람이 천지인, 자연인. 그래서 그런 부모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이게 부모 학교까지, 생태 부모 학교까지 만들어질 정도니까 참 세상이 제대로 부모 노릇을 못한다,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안 만들겠어. 그죠? 예. 그래,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옛날 부모 학교가 없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 소개를 조금은 드려야 이게 이제 얘기가 풀릴 것 같아요. 저는 79년도에 부산대학에 가서 80년에 유아교육과가 만들어지면서 가정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옮겨가지고 35년을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2014년 2월 말에 제가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교수를 했으니까 제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안 나왔어요. 그럼 당신 중앙대 그럼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그래 유아교육 안 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사대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중학교 서울에서 중학교 도덕 선생을 했어요. 근데 애들은 저보고 도둑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도덕 선생을 하다가 거기서 학교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딴 학교로 옮겼다가 그 학교에 가 있는데 학교의 지도 교수가 거기 그만두고
이상한 연구소에 와서 연구를 하래요. 그게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유치원,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 그때는 없을 때 타가소에, 유치원 타가소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월급 5만 원 받던 걸 15,000원 받고 비정규직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정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일을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부산대학의 가정대학의 학장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대학 교수 오락하는데 안 간다 하는 사람은 머리 털라고 당신밖에 못 봤다. 그래서 저게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제가 끌려갔어요. 그때는 원래 제가 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리산 밑에 매산자에 풀을 청자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거기 출신인데 제가 이제 부산은 잘 연고도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안 한 사람이 아이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학, 덕성여대 그때 이제 있었던 그 교수들 자문도 받고 또 미국 책 번역해가지고 그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가두어 놓고 이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그런 걸 연구하는 데가 이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10년 열심히 했죠. 그런데 88 올림픽이 왔어요. 그때 이 나라 어린 애기들이 엄마 내 몸이 이상해 마음이 이상해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의 아픔의 신호를 제가 경고 신호 메시지를 딱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애 키우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빠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고마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애들의 그 경고음을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랬더니 애들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도 엄마 아빠가 알아주질 않으니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래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1명, 2명 아토피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2015년도에는 아이들 100명 중에 한 35명에서 40명 가량의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는다는 말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은 병이 들었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아이들의 아토피고 어른의 아픔의 상징적 표현을 들으라 그러면은 암입니다. 아이들은 아토피, 어른은 암 전성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를 호소한대. 이게 이제 아토피가 뭐냐? 그게 단군 할아버지 이래 지난 7,000년, 9,000년 동안 아토피가 없었어요. 이 나라에. 그런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아토피가 나왔다. 그래 그 아토피 어원을 그리스 말로 찾아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는 뜻이라. 그게 병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 그걸 환자로 얘기하면 결국은 괴질이라, 괴질. 그러니까 양의에 가도 안 낫고 한의에 가도 안 낫고
집에서 좋다는 약을 다 해도 안 나아요. 그럼 어쩌면 낫느냐? 낫는 길이 딱 하나 있어. 시골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외할머니가 해주는 전통 발효 음식 먹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외손주 보고 공부 안 시켜. 그래서 애가 마음대로 산으로 들러 흙 밟고 방학 한 달, 두 달 뛰어놀다가 집에 오면은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저 엄마 저 아버지하고 아파트에서 햄버거, 피자, 치킨, 라면 그걸 시절이 먹고 나면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토피야. 근데 여기서 제가 의원의 아토피의 근원을 찾았어. 애가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흙을 만나면 낫는 병이라. 자연을 만나면 낫는 병이라. 그래서 아토피를 한자로 쓰면은 아이, 아자, 흙, 토자, 피할 피자를 썼어. 아이가 흙을 피해서 얻은 병. 그럼 어쩌면 낫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병이 당군 할아버지 이래 지난 7,000년 동안에 이 한반도에서는 아토피가 없었어. 그런데 이 병이 생겼다는 말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멀어져서 온 병이라. 흙이 자연이고 흙이 지구고 흙이 천지라.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역천병이라. 하늘의 이치를 어겨서 온 병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나는, 저는 당군 할아버지 이래 지금까지 저처럼 저까지 자랄 때는 이 땅에 아토피 없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자랐냐? 나는 완전 자연산으로 컸어. 완전 자연산이야. 여기 여러분들 중에 자연산인 사람, 자기가 자연산인 사람 하는 손 들어봐. 자기가 자연산으로 컸다? 그 연세에 자연산 맞아요? 자연산. 그럼 손 안 든 사람들은 양식이죠? 양식이지? 횟집에 가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어느 걸 쳐줘요? 자연산 쳐주지요? 자연산 쳐줘. 양식은 안 쳐줘요. 그 양식 셀이 많이 먹고 나면은 이 모발 검사를 하면은 중금속 오염이 된 정도가 확 드러나요. 그래, 인간의 아이들의 병의 대표주자가 아토피고 어른 병의 대표주자가 암이요. 아이들은 35명에서 40명의 35% 내지 40%의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고, 어른들은 지금 현재 10분이 돌아가시면은 한 2분, 28%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속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아들, 딸이 거기에 속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엄연한 현실은 20% 이상이 암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넷 중에 한 명, 셋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 아이들을 양계닭처럼 가두어 가지고 양식으로 키워서 온 결과물이 아이들의 아토피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아토피가 오기까지에는 아이들의 몸과,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병이 들었다, 오염이 됐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오염이 됐다는 말을 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이 썩어가는 것을 토질 오염이라고 그래. 공기가 썩는 것을 대기 오염이라고 그래. 물이 썩는 것을 수질 오염이라고 그래. 그렇게 수질 오염이라니까 별로 감이 와 안 닿아. 근데 물이 썩었다 하면은 대변에 감이 와. 그래서 물이 썩으면 생명이 못 살아. 땅이 썩으면 못 살아. 공기가 썩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이들에게서 썩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토피고 어른이 썩어서 나타난 결과가 암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기가 있잖아요, 그죠? 양가 부모님이 계시죠? 양가 부모님 중에 고혈압 당뇨약을 자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양가 부모님 중에 고혈압 당뇨약을 자시는 분 손. 꽤 숫자가 좀 되지요? 한 30, 40%. 대개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그 연배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50% 넘게. 예. 아주 적은 곳에 가면 35%쯤 나오고요. 많은 곳에 가면 70% 나옵니다. 평균 한 50% 나옵니다. 자, 고혈압 당뇨약 언제까지 자셔야 되죠?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셔야 된다는 말은 그 고혈압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병원과 그 많은 의사와 그 많은 약이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밝혀놓은 17,000 종류의 병 중에 가장 기본인 고혈압 당뇨 하나도 현대의학이 의사가 병원이 고치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기본인 고혈압 당뇨 하나를 못 고치는 현대의학이 의사와 병원이 어떻게 치매를 고치고 뇌졸중을 고치고 중풍을 고치고 암을 고치겠어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비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를 하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치매를 고치고 중풍을 고치고 암을 고치고 하겠어요? 그래, 암 고치라고 해놨더니 지금 제일 많은 암이 대장암인데 암 고치라고 했더니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해가지고 남의 머리를 홀랑 다 빼놨어. 아니, 대장에 암 고치라고 했지 와 남의 생머리를 한 알 두 알도 아니고 스님 모양으로 그렇게 홀랑 다 빼놨어. 그럼 그게 되는 짓이요? 안 되는 짓이요? 그건 이치가 아니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대장암이나 간암이나 위암 고치라고 했지 와 너무 머리를 홀랑 빼. 머리가 홀랑 빠질 정도 같으면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있겠어요. 특히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5년 생존하면은 완치됐다고 본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완치를 시키려면 완벽하게 완치를 시켜가지고 5년 아니라 인간은 원래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125살까지 정상적으로 살면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에 암이 걸려서 65세 재산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돌아가셨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토피 어디 가면 낫는다고요? 흙을 만나면 낫는 거예요. 암 역시 병원 가면 19번 죽고
숲으로 산으로 자연으로 가면은 19은 살아요. 그래서 나의 병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 나의 생명력, 나의 면역력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암이나 아토피가 오기까지에는 왜 왔냐 하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져서 왔다. 자연은 어떤 상태예요? 자연 상태는 깨끗한 상태죠. 아니, 땅도 물도 공기도 자연적인 상태는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구가 깨끗한 지구예요. 그 깨끗한 지구가 썩어서 물도 공기도 땅도 다 오염이 된 것처럼, 원래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 하느님인 그 아이는 깨끗한 아이겠어요? 안 깨끗한 아이겠어요? 깨끗한 아이라. 지구만큼 깨끗한 아이의 본성을 가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아이라. 그 깨끗한 아이가 아토피가 왔으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점차 오염이 돼서 병 들어갔다. 그 병이 20년, 30년 짙어져서 몸 안에 어느 부위에서 이 몸 전체를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해꾸지해서 목숨을 잃게까지 하는 것이 암 아니겠어. 그것이 위에서 시작이 되면 위암이라고 그러고, 간에서 시작이 되면 간암이라고 그러고 그러겠죠? 지구가 어떻게 하면 오염이 돼요? 더럽게 쓰면 오염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그렇게 쓰면은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유아 교육은 결국은 자연산 유아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이거는 완전히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 유아 교육이에요. 양식 유아 교육. 그 양식을 만드는 것이 뭐냐? 과학과 학문이요. 과학과 기술과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교육을 시켜. 그게 어린이집 영아반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안 되겠어요. 그게 점도 아니겠어요. 애를 학교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놨는데 아를 병들게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의 학교는 병들게 하는 학교라. 양계닭식 유아교육을 해요. 토종닭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 제가 자연산으로 클 때는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잖아요.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러죠. 그래서 소, 돼지, 닭, 오리를 키울 때 다 자연산으로 키웠어요. 물고기도 강의 물고기고 바다 물고기고 다 옛날에는 다 자연산이었어요. 70년대 중반 8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가 자연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키워요? 전부 양식으로 키우잖아요. 소, 돼지, 닭, 오리, 물고기 전부 어떻게 해요?
양계장, 양돈장, 양축장, 양어장에 가두어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가두어 가지고 키우는 거 연구하는 데가 소, 돼지, 닭, 오리 연구하는 데는 농가대학이고, 물고기 가두어 가지고 연구하는 데는 수산대학이고, 마찬가지로 아도 가두어 가지고 연구하고 키우는 데가 교육대학이고 사범대학이고 유아교육과 보육학과 하는데요.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가두어 가지고 키우는 그 농가대학이 처음에 70년대 조금 가두어 가지고 80년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과학과 학문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소, 돼지, 닭, 오리 가두어 가지고 키우는 기술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이 됐겠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어디까지 와버렸느냐 하면은 닭을 가두어가 옛날에 자연산으로 키우면은 7, 8개월 커야 어미닭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35일 만에 치킨 닭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 닭이라는 생명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공산품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공산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이 얼마나 계랄과 닭이 얼마나 썩었다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빼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방부제, 살충제, 살균제, 성장 촉진제를 거기다가 실이 넣어놔 놓고, 그래가지고 그 원재료 자체가 워낙 독극물에 가까운 오염물질인데 그놈을 다시 프라이드 치킨 또 양념 치킨 한다고 거기다가 각종 이 식품 첨가물을 거기다 셀이 섞었으니 그놈이 얼마나 오염됐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셀이 묵고 대는데 어떻게 10만 킬로미터의 이 혈관이 온전하겠느냐, 안 막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학 나온 양반들이요. 그래서 그 소, 돼지, 닭, 오리 연구하는 사람, 거기 교수들, 거기 연구원, 박사, 외국 가서 어디 가가지고 뭐 캐나다 가서 학위하고 뭐 독일 가서 학위하고 미국 가서 학위하고 그것도 학위도 모자라서 포닥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공무원도 하고 무슨 연구원에 국책연구원에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 딴에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소, 돼지, 닭, 오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죽일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고기 연구하는 사람, 수산대학에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애를 가져가 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이 연구하는 학자들, 거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 아를 돌보고 있는 원장, 교사는 이제 완전히 그 이론대로 하수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볼 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왜 대답을 하니? 왜 확실하게 소, 돼지, 닭, 오리하고 물고기한테는 안 된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놓고 교육의 얘기를 하니까 왜 자기도 속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이라? 아니. 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양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 부모 교육은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새로운 본질을 제대로 뚫어보는 해안을 갖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되냐? 아니에요. 애를 키우는 거, 세상을 사는 거는
손발로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야. 입으로 되는 일 아니야. 애 키우는 게 입으로 되겠어요? 아니야. 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물질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가지고 애가 크는 거 아니에요. 삐따제, 빠제, 까제가 알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정성과 기도와 사랑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것들이 오늘날 소위 과학, 학문을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이 산업문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산업문명이 오기까지에는 엄청난 좋은 과학이 기여를 크게 했고, 여러 분야가 기여를 했지만, 과학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돼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15년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교육이 얼마나 많은 정부의 예산을, 국민 세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룩한 사회가 지금 현대의 우리 산업 문명 사회잖아요. 현대 문명 사회. 자, 이 현대 문명 사회가 자연 생태계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흥시장 같이 훌륭한 분들이 이거를 자연 생태계를 살리겠다.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만 썩은 것이 아니라, 천지만 썩은 것이 아니라 뭐가 썩어버렸어요? 사람이 썩었다. 그래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이 일부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나쁜 작용을 훨씬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교육의 경우는 좋은 교육을 했으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들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전 지구상에서 가장 성인 자살률 높은데, 청소년 자살률 높은데, 학교 폭력, 자살, 이 지구상에서 암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자연 생태계도 파멸이 됐고 이것도 파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학교에 가면은, 각 지방 교육청에 가면은, 지방 교육청에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창의 인성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인성교육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과를 만들고 지원법을 만든다는 말은 인성교육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를 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과 교육이 일부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나쁜 과학, 나쁜 교육이었다. 그 말이죠.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나쁜 교육이 왜 나쁜 교육이냐? 그 말의 어원이 나뿐인 교육이요. 나뿐인 교육의 나쁜의 어원이 나뿐인 것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언어가 전 세계 언어 산스크리트어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어원이 가장 잘 남아있는 데가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은 뭔 교육이 좋은 교육, 무슨 교육이 좋은 과학이냐? 조화로운 교육, 조화로운 과학이 좋은 교육, 좋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교육이야. 나쁜 과학이야. 나뿐인 과학이야. 그러면 조화롭다는 말은 어디까지가 조화로운 거냐? 이 지구상에, 이 지구 안에는 내가 있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인 내가 있어.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야.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천지 만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나와 만인과 만물이 있어요. 그 나와 만인과 만물을 널리 조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과학이고 최고의 교육이야. 알아듣겠어요? 나뿐인 내만 위하는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가족 이기주의. 이것도 가족뿐인 거야.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저거 집안 이기주의야. 그래서 저거 동네 이기주의. 그런 거 전공하는 사람은 그 동네 반장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널리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사람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골고루 조화롭게 하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야. 근데 지금의 교육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냐? 세뇌가 어디서 이상한 나쁜 교육을 배워가지고 뭐를 하고 있냐? 아이의 몸 중에서도 이 몸에 관심 없고 마음도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냐? 두뇌에 관심이 있어. 뇌 중에서도 뇌도 생명의 뇌가 있고 감정의 뇌가 있고 생각의 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뇌만 관심이 있어. 생각뇌를 큰 대뇌를 좌와 우로 나누면은 좌는 국영수 뇌고 우는 예체능 뇌라. 예체능 뇌는 아예 관심도 없어. 국영수 뇌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 아이도 그 아이를 볼 때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못 보고 그 몸 중에서도 머리와 몸통과 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머리만 보고 머리 중에서도 왼쪽 좌뇌 요 대뇌 피질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거 요거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뿐도 아니고 좌뇌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좌뇌뿐.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꼴통들이야.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그런 거를 이론이라고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퍼뜨린 놈은 더 나쁜 놈이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애한테 실천하는 놈 그것도 측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런 나쁜 짓 안 했어. 우리 조상들은 원래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념이 하느님을 믿는 민족이요. 하느님이 뭐냐? 하느님이 한자로 쓰면은 천자야. 천.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 이거 하늘 천자 다 쓰지요. 이게 하늘 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위에가 하늘이야. 하늘. 밑에가 땅이야. 거기에 인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로 된 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 하느님이 그러면 인격의 귀신의 신자냐?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믿었던 하느님은 하느님 신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썼어. 그 하느님 신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귀신 신자는 이렇게 쓰지요. 날일자에다가 해를 딱 갈라놓은 게 여기 귀신 신자죠. 근데 우리 민족은 하늘님, 하늘, 땅, 사람이 하나로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천부경에 보면은 인중,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로 내려와 있다 그래.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로 요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일신고에 보면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신의 형태로 와 있는데 요 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 내려와 있다. 재 어디에 있느냐. 이 뇌 머리꼴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머리꼴에 머리에 내려와 있다. 이 하나 그 하나의 본성. 그래 그놈을 신이라고 안 보고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 신자를 어떻게 썼느냐. 사람인 날일 달월의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요게 해지요. 해는 하늘이요. 이 하늘은 아버지요. 하늘은 남자요. 양이요. 요거하고 달이야. 이 달은 땅이야. 요게 어머니야. 엄마, 친모, 아까 얘기한 양이야. 여자야. 그래서 여자는 달거리를 하고 남자는 해거리를 해요. 여러분들 달거리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달거리를 해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신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썼던 하나님 신자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천지인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 민족의 사상이라. 그러니까 아토피처럼 애가 흙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민족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과학과 학문이 들어서 기술이 들어서 인간과 자연을 갈라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 생태계도 몸도 마음도 인간도 병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의 본 모습대로 우리 민족은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거를 온 민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홍익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인간이 홍익인간이야. 홍익인간은 나와 만인과 만물을 사람과 자연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린 인간이 홍익인간이야. 나와 만인과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 그것이 최고의 인간이야. 그 홍익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세상 자연의 천지 이치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이화세계라고 해요. 그놈을 지금 현재 1949년도에 교육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거를 교육법 제1조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기본법을 199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교육기본법 제1조에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해가지고 인류평등에 기여를 하는 이화세계를 만든다라고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념을 교육기본법 제1조에다가 딱 명시를 해놔놨어. 명시를 해놨는데 그 법을 어기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천국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아토피 천국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놈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기만 하면 되냐? 아니야. 깨달고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드렸느냐? 물을 한 병씩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을 드렸어요. 이 물을 벌러 드린 거 아니에요? 소금 안 드렸어요?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미리 넣어줘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운 소금을, 양치 소금을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냥 하나만 줘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뭐냐? 이 책이 뭔 책이냐? 여기에 보면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써놔놨어요. 그 책을 넘겨보세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있죠. 그 앞에 당군 할아버지가 있죠. 당군 할아버지. 이게 우리 민족의 시조라. 이 당군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분이 1대 당군 왕검이요. 47대 당군이 고열가 당군이요. 2096년을 나라를 유지를 했던 것이. 그거를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이거를 신화로 만들어 버렸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이래, 이게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이거 이래로,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우리 민족이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왔어.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왔어. 그 건강법을 그 뒤에 있는 장도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지난 40년 동안 실천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실천을 하면서 요놈을 생태 유아 교육의 한 부분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 따로 교육 따로가 없었어. 교육 곧 생활이고 교육 곧 건강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원래 제가 2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조금 남짓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빠듯하고 힘듭니다. 아직 지금 이거 PPT 자료는 한 장도 넘기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한 3분만 더 얘기를 하고, 한 5분만 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이 되게 적게는 5이고 많게는 한 10쯤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존경하죠? 사랑하고. 엄마, 아빠 얘기하면 눈물 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요. 그 훌륭하신 우리의 엄마, 아빠를 누가 낳고 길렀냐?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낳고 키웠어. 그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책 보고 키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키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원래 인간의 본능대로 아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연산으로 키웠어요. 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자연산으로 아이를 키웠어. 그래서 이 민족이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넓고 편안하고 영혼도 맑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산업 문명을 뒷받침했던 이상한 과학과 기술과 교육이 오면서 그 근본을 흐트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인간의 본성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 얘기를 안 해. 예전에 몇 년 전만,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너 이놈 양심이 없어? 네 본심을 속이고 그러면 되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안 써.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하자. 그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이들의 몸짓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몸짓에서. 이 엄마들이 이상하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세뇌가 되었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우리 민족이 했던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냐면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생명 중심 교육이었어요. 생명 중심 유아 교육이야. 시흥이 어떤 도시냐? 생명도시 시흥이야. 그 생명도시 시흥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인이야.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천지인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5살까지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아. 왜? 인간이 하나도 오염이 안 됐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살면은 125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교육이냐? 아니야. 아동 중심 유아 교육이야. 아동 중심 교육. 애가 중심이 되면 돼, 안 돼? 그러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원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개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풀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은 안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동이 중심 아니에요. 생명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철학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니까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 우리 어른들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중심의 유아교육이야. 공동체 교육이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교육은 불법 교육이야.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지향하는 그 교육기본법 1조를 불법으로 어기고 무슨 짓을 하느냐. 개인 중심 유아교육을 하는 거야. 공동체 중심 교육을 안 하고 개인 중심 교육을 하는 거야. 그 개인 중심은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야? 지향점이 성공이 지향점이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 돼. 그놈을 어린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거를 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 간의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한테 와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좌뇌 중심, 인지 중심,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애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을 병들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소, 돼지, 닭, 오리 키우는 그 작자들이, 물고기 키우는 그 대학의 작자들이, 연구자들이 애 키우는 애를 양계장에 가두어 가지고 양계닭식 유아 교육을 하는 이 자들이 하는 거기에 세뇌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세뇌가 됐죠. 대학까지 나오면서.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짓을 내 자식한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이 깊은 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산대 어린이집에 말로 해갖고 왔는데 어린이집을 설립을 했어요. 95년 3월에 어린이집을 설립을 해가 내가 원장을 12년을 원장을 했어요. 원장을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자연산 유아교육 했던 걸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게 산책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몸짓놀이 프로그램, 손끝놀이 프로그램,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세시풍속 프로그램, 친환경 유기농산물 먹이기 프로그램.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실현을 지난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책을 40여 권이나 만들어내놨어요. 그것을 체계화한 것이 생태 유아교육이에요. 그 이름을 그냥 생태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진짜 유아교육이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를 이제 몸으로 한번 실천하는 거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은 나이에 뭐 좀 상태가 안 좋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디가 만신이 쑤시죠? 어디가 제일 많이 쑤시? 어깨가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예? 어깨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영향이 오느냐 하면은 요 목하고 요 어깨 쪽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침 베개를 우선 사야 돼요. 오동나무 경침 베개를 사요. 여기 오동나무 경침 베개 파는 거 있어. 그래 그 놈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한 100번씩만 요 놈을 딱 여기에다 목에다가 딱 대고 돌려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요렇게 좌우로 요렇게 돌리면은 이게 자기가 이걸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기가 되게 아파. 그 아픈 것이 아프다는 말은 이 대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생각뇌와 그러니까 잡생각이 많아지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감정뇌, 대뇌 변형계, 감정뇌가 비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어디로 나타나느냐? 몸 바깥으로 피부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여기가 결리거나 아프거나 그놈을 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줘. 그리고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반듯하게 한번 여러분 누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반듯하게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팔도 푹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발끝이 땅바닥에 닿으면은 다리가 바깥으로 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양 발끝이 이렇게 60도 이하로 이렇게 서면은 다리가 안으로 오므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기들을 굽 높은 신발이고 이상한 거 그런 거 신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끝을 딱 모아봐요. 이 끝을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가 이제는 벌린 게 아니고 모아서 발끝을 양쪽으로 쳐보세요. 발끝치기를 해보세요. 발끝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하루에 500번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키우면서 자기를 모르면 애를 바르게 키울 수가 없어요. 내 몸이나 애 몸이나 똑같아요. 구조와 기능은 똑같아요. 그러면 애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살기 때문에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상통해버려야 돼. 통해버려야 돼. 그래서 천기와 인기와 지기가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렇게 통하려면은 어디로 통하느냐? 서 있을 때는 이 발에 용천혈을 통해서 기가 올라와 가지고 몸을 거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척추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백회, 대천문을 통해서 하늘로. 그래서 이 기혈의 순환이 잘 되면은 건강한 것이요. 이게 막히거나 꼬이면 썩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기혈의 순환이 잘 되려고 그러면 자세가 딱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발끝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람이 척추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머리 몸통 사지로 되어 있거든요. 고장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주로 그 연결 부위에서 고장이 나. 제일 큰 고장이 머리와 몸통 연결 부위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고장이 나버리면은 거의 중풍 치매 뇌졸중이 와버려. 뇌일이 오고. 그러면 완전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한 요 경침베개에다가 이놈을 하루에 200번씩만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100살을 살 때까지 아무런 뇌에 이상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자세가 이제 발라야 돼. 그럼 그 다음에 건 이제 뭐라 하냐. 이게 고장이 나는 게 어디가 주로 고장이 나느냐 하면은 다리하고 몸통하고 연결 부위에 고장이 나. 그럼 이게 골반이 뭐를 받치고 있느냐? 척추를 받치고 있어. 그럼 이게 척추가 똑바로 서야 돼. 척추가 똑바로 서야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허리에다가 이거 여기다 허리에다 이게 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으면은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딱 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딱 당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요 척추가 똑바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기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넓어져요. 자세가 바르면 속이 넓어져.
지금 왜 사람들이 속이 좁다고 그래? 속이 좁으면은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서로 지그들끼리 씻겨 가지고 간, 위, 장 이런 것들이 씻기면서 거기에 감정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뭐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가 지금 틀어져 있어. 자세가 틀어져 있으니까 속이 좁아져 있어. 오장육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자세가 틀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바르고 골반,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이게 골반, 이게 다리하고 이놈을 연결해 주는 요 연결 부위를 이렇게 바르게 해 주는 거예요. 고관절을 바르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하루에 한 500번씩만 하면은 탁, 그거를 어린 아기 때부터 한 게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꼬내꼬내 하는 거, 그놈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애를 바르게 키우는 최고의 비법이야. 그거를 잃어버린 것들이 대한민국에 대학 나온 것들이야. 그거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자기 몸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세워야 돼. 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했어. 그러고 나서 앉아서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 도리도리 뇌 운동이야. 도리도리 뇌 운동을 한 100번, 200번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생각, 잡념이 싹 없어져. 감정이 확 화나는 게 싹 없어져. 도리도리 뇌 운동을 해.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뒤로 제꼈다가 하는 걸 한 50번 해봐. 그리고 이렇게 돌려봐. 자, 이런 거를 몸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거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몸으로 실천해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 10분 남았는데 이 자료를 한 번만 쭉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면서 여러분들 바쁘죠? 바쁘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제목을 행복한 선물 생태부모 자격증. 생태부모 자격증이, 이 생태적이라는 말은 진짜 좋은 부모, 홍익 부모, 천지 부모, 그런 뜻이야. 최고의 부모야.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냐? 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사람 공동체 세상, 생명 공동체 세상,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부모가 이런 부모야.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와버리고 나니까 한국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아픈가 한번 보세요. 성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전 세계 2003년도부터 1위. 그 다음에 불임률 1위. 옛날 할배는 합방하면 백발백중 알을 놓는데 요새는 알을 못 만들어. 알을 못 만드는 게 10쌍이 결혼하면 2쌍이 20%가 알을 못 만들어. 쭉쟁이라. 그 다음에 전신에 뚱띠라. 전신에 뚱띠. 요는 그래 뚱띠 많이 없네. 원래 우리 민족이 뚱띠 민족이요? 원래 우리 민족이 뚱띠 민족이 아니요. 원래 뚱띠 민족 아니요. 근데 왜 뚱띠가 됐어? 어린 아이를 뚱띠로 키우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 행위야, 범죄 행위.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갖는 것이 생태부모야. 이걸 천지를 모르는 것들이 대학 나온 것들이에요. 대한민국. 전신에 유방암 자궁암이 대학 나온 것들만 전신에 유방암 자궁. 여러분들의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90살, 100살을 사는 분들 500명, 1000명을 모아놔도 유방암 자궁암 앓는 분이 없어. 왜? 그분들은 자기 세포가, 자기 몸이 제 노릇을 했어.
젖이 젖 노릇을 하고 자궁이 자궁 노릇을 했어. 이 세포는, 우리 몸은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토가 불입니다. 출산율도 꼴찌 다 돼가고요. 국민 행복도도 이렇게 돼가고요.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도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102위잖아요. 자,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똥구멍 막히는 애들이 27%예요. 똥구멍이 막혀서 아가. 와, 가만히 있는데 똥구멍이 막혀서, 똥구멍이 막힐 거를 한테 먹이니까 막혔지. 그럼 지만 먹었어. 저것만 저것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거나 꼬이면 이게 암의 시작이야. 병의 시작이 변비야. 마음의 병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엄마들한테 2002년도에 EBS가 조사를 해봤어요. 엄마로서의 성적을 매겨봐라 그랬더니 양 이하가 67%야. 70%야. 얼마나 멋진 거야. 이만큼 이 민족이 양심적이다 그 말이야. 양심적이야. 왜? 내가 잘못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아까 저 소, 돼지 다 키우는 농가대학, 수산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수들한테 네 교수로서의 성적 매겨봐라 그러면은 이런 성적 매기겠어요? 전부 맛이 간 이런 것들일 거야. 전부.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지가 뭐를 잘못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민족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내가 잘못한다는 걸 알아. 어떻게 아느냐? 키우는 거 원래 본능으로 키우는 건데 지금 어떻게 키우느냐? 서울맘, 부산맘, 인터넷에서 아를 키우는 거야. 책 보고 아를 키우는 거야. 아가 책대로 돼, 안 돼? 안 돼. 애 키우는 거는 소새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소 해교 댕기는 거 봤어요? 개가 개새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개 해교 댕기는 거 봤냐고. 근데 키우는 데는 해교가 있잖아요. 세상이 안 될락 하니까 저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거 이론 없이 알을 키웠어. 그게 전통 육아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한류 열풍에 불어가지고 이거 배운다고 난리야, 난리. 포대기 열풍이 불어서 난리요.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한다고 난리요. 그런데 정작 이 본토에서는 안 해. 그래서 알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건강 악화 요인이 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토피. 이게 아토피. 아가 흙을 피해서 온 거. 이게 언제부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전에 병은 급성 병원균이 옮기는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 병 싹 없어져 버렸어. 지금 병은 뭐야?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중풍, 치매, 암. 이거는 어디야? 생활을 습관적으로 더럽게 5년, 10년, 15년, 20년 하고 나면 100% 이 병이 와. 그 대표적인 게 암이 뭐야? 병인데 무슨 병이야? 입구자 3개, 매산자잖아. 입으로 산처럼 먹어서 얻은 병. 입이 한 개도 아니고 입을 3개나 가지고 어구처럼 실이 묵어가지고 얻은 병. 그러니까 몸에는 과식이 되고 숟가락을 빨리 안 놓으니까 마음에는 과욕이 되고, 그러면 몸에 남는 게 독소, 마음에 남는 게 스트레스. 이거는 몸의 독, 이거는 마음의 독. 요놈이 60%, 65%, 요놈이 30%, 40%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일 심각한 게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암의 60, 70%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쌓이도록 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풀어주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놈을 아이들한테도 같이 실천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안 쌓여. 그러니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것이 얼마나 유명하다고 그래도 그거는 완전히 F야. 너무너무 나쁜 엄마야. 나쁜 선생님이고 나쁜 교육이야. 우리는 독의 홍수 속에서,
몸에 지금 몸에도 독이 쌓이고 마음에도 독이 쌓이고 영혼에도 독이 쌓여 있어요. 이 몸의 독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독 빼내라고 매일 물을 하루에 2.5리터씩 마시라고 그래요. 내 강의 듣는 학생들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생태 유아 교육이고 여러분들은 생태 부모 교육을 받아서 생태 부모 자격증을 주려고 온 거예요. 교사들한테는 생태 교사 교육을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이 사람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물 마시는 거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교사들한테도 그대로 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몸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 대학 1학년들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걸 물을 안 가지고 오면 학점을 안 줍니다. 매 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5병을 마시라. 5병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가 소변을 넣어보면 그 소변이 물처럼 나오면 마신 거고 물처럼 안 나오면 안 마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소변 넣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아요? 소변이 노래, 냄새가 나. 어떤 사람은 거품이 일어. 어떤 사람은 색깔이 상당히 노랗다가 검은색 쪽으로 변해가. 그러면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6개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거의 100% 암이야. 그래서 지구나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야 돼. 이 70%의 물이 50%로 빠지면 죽어. 물 빠지면 고기나 사람이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마셔라 이 말이에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있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 끓여 먹지 말고 독수를 돈 주고 사서 쳐 마시지 말고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청량음료 요거는 이런 거 쎄리 먹고 댕기는 엄마는 생태부모 아니야. 암이 뭐야? 무산소 증식세포야. 산소가 없으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아토피가 왜 났냐? 할매 집에 가가지고 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나사비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과 교육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그게 생태적인 부모야. 암세포가 싫어하는 거. 암세포는 뭐를 싫어해? 자연산을 전부 싫어해. 자연산을 싫어해. 양식을 좋아해. 양식 중에서도 오염된 것일수록 좋아해. 햄버거 엄청 좋아해. 피자 좋아해. 라면 억수로 좋아해. 치킨도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양념 치킨을 암세포가 훨씬 더 좋아해. 그런 것만 골라서 처먹고 댕기는 것들이 대학 나온 것들이 대한민국에. 이것들이 지금 칸카이 들어앉아가 아파트 칸카이 들어앉아서 애하고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뭔 짓을 그래서 시골에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좋은 부모 자격증을 딱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줄 거예요. 나중에 김윤식하고 또 좋은 부모 자격증, 좋은 생태 부모 자격증, 이름 정미영 밑에 갖고 시흥시장 김윤식하고 딱 줄 거예요. 그래가 이걸 덮어가지고 줘. 패갖고 주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경대 앞에다가 이렇게 패 놓는 거는 괜찮아. 지가 패했으니까. 시장이 패라고 안 했으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이거를 떡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서 탁 봤단 말이야. 이게 뭐야? 생태 부모 자격증. 정미영. 며느리 이름이 써져 있단 말이야. 세상에. 기분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 친정 어머니는 얼마나 폼을 잡고서 사돈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요.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집에다가 떡 해놔 놓고 아한테 스트레스 주고 욕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애가 뭐라고 그러겠어? 엄마 요거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장롱 안에다 너비린다. 그러면 되게 추접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아주 추접한 놈이 돼버린 거야. 그게 추접게 인생을 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자, 이거 빨리 하라고 독촉이 하는데 한 4분만 더 할게요. 암 보세요, 암. 이게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한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여가지고 달래가지고 없애야 돼.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제가 숲유치원협회 창립을 해갖고 회장이요. 회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6년간 하고 고문이요. 그 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산림청이 추천해가지고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교육부나 복지부는 내가 하도 알을 갖다 놓고 양계닥식 유아교육 한다고 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디든지 어디 저거를 어디를 보내야 되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저를 훈장을 줘야 될 생각을 해요. 극과 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편이라고 생각을. 우리 여기 시흥시장님도 저 편이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큰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아내도.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이쪽에 있는 전통 육아 하는 거, 이거는 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거짓이라고 생각했죠. 사기라고 생각했죠. 나쁜 기라고 생각했죠. 40년 지나고 보니까 요놈이 완벽하게 나쁜 거야. 아기 침대가 과학이래. 침대는 미신이야, 이 사람들아. 아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데 아를 보행기에다 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를 버스가 생생생생 지나가는데 그거를 아를 쳐 밀어놓고 지는 뒤에 살라고 뒤에 가 있고, 아가 그 앞에 버스가 생생 지나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딱 업고 있으면 얼마나 애가 안정이 되겠어. 요걸 모르는 것들이 오늘날 대학 나온 것들. 이게 자연육아, 이것이 진짜야. 유럽과 일본은 이미 이쪽으로 20년 전에 거의 100% 다 돌아갔어. 철저하게 남아가지고 못된 짓을, 이 짓을 하고 있는 데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소아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거하고 이거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막 알을 헌한 데서 낳아 돼서 누가 낳아? 뺀 사람이 낳지. 지가 낳아야죠. 와, 산부인과 의사가 낳고 자빠졌어. 애를 놓는데 엄마 젖이 48시간 이후에 나와. 엄마 젖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 1시간, 2시간도 안 돼서 분유를 먹여버리니까 애가 벤에 똥을 안 넣어가지고 똥독이 올라간 것이 신생아 황달이야. 똥독이 올라간 게 태열이야. 그것이 돌 이후까지 지속되는 게 아토피야. 육아 카페인가 알을 여기다 쳐박아 놓고 애비들 어디 가든 거 비지도 안 하잖아요. 여기가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알을 졸고 있는 거 봐봐. 그래야 될 알을 여기 태워가지고 찔락거리고 밀어 넣고 지는 살라고 뒤로 가요. 교통사고 나면 지는 살고 여기 알은 죽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꾸. 이게 전혀 인식도 못하고 댕기는 것 같아요. 벌로 댕기는 거예요, 그냥. 레깅스인가 개깅스인가 지만 쳐 입으면 되는데 아까지 입혀가지고. 그래서 레깅스, 개깅스 입고 댕기는 학생들은 학점을 안 줍니다. 삼각 팬티 입고 댕기는데 학점 안 줘요. 내가 검사하느냐, 검사 안 해도 지가 다 쓰게 돼 있어. 지가 다 쓰게 돼 있어. 그리고 얼굴에 먹을 수 없는 걸 바르고 댕기는 것도 학점을 안 줍니다. 그럼 교수님 뭐 바르는데 저는 식염수 발라요. 식염수.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욕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목욕 가면서 두 속꼬리를 들고 오른손에 한 속꼬리, 이 속꼬리를 목욕하면서 하고 지하고 셀이 쳐 바를 기라. 샴푸, 린스, 갱스, 깅스 해가 한 7가지를 바르. 그 다음에 이쪽에 들고 간 거는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또 셀이 바를 기라. 그래 아한테 두드리 가지고 지는 30분을 두드리 갖고 와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를 자기 몸에도 애 몸에도 쳐넣는데 어떻게 암이 안 오겠냐 이 말이야. 이걸 모르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학 나온 것들.
자, 이 양계닭 보이죠? 이 글에 대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어. 아도 가다 가지고 탁 요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산으로 키우는 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를 아파트에다 가다 놓고 뛰지 마라. 여기 아한테 이제 애미가 이제 하도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왔어. 콘크리트 유치원. 파출소 피해왔더니 경찰서 만났어. 여기서 뭔 짓을 하느냐? 양계닭식 유아교육을 하는 악업을 짓는데 교육부와 복지부가 한 해에 10조 원의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유치원, 콘크리트 어린이집을 생태 유치원, 생태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토종닭식 유아교육을 하는 선업을 짓자 이 말이에요. 그 선업을 짓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자.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 그러고 알을 가다 놔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죽임의 교육이요. 이렇게 내가 단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으로 와야 돼요. 이게 살림의 길이요. 사람과 자연이 만나야 돼요. 이게 만나면은 도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사상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혁명가야. 그래서 적어도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주 핵심의 멤버들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되게 많이 시부리는 아줌마는 마스크를 2개를 써야 돼. 시부리지 말아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몸, 마음,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 대학생들한테 생태 교사 교육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5문제를 내는데 마지막 문제가 이거예요. 네가 내 강의를 듣고 생활을 바꿔가지고 몸, 마음, 영혼이 좋아지면 학점 주고 안 좋아지면 학점을 안 줘.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걸 하고 나면은 암이 낫는 애가 나옵니다. 저엄마 저아버지가 고혈압 당뇨를 끊는 애가 나옵니다. 3명씩이나 나와야 한다. 이게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이 아이들한테 부산대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벌써 10년 전부터 자연건강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똑똑한 엄마가 아이를 병들게 한다. 좀 힘드셨죠? 네. 이 양반이 좀 입이 험하지요? 기분 나빴어요? 꽁 하면은 안 별래요. 툭 튀어야 돼. 툭 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흥 시민이 된 것을 정말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해도 좋겠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많이 퍼져가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1기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시흥시에서 그런 도움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모임을 가고, 그리고 이 한 번 교육만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사후 교육도 하면서 끊임없이 홍익의 엄마, 홍익 인간을 기르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